오늘의 이 방송실에 장사 액션 스쿨 우정희 대표를 모셨어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하는 진열, 어떻게 하면 판매 많이 되게 하는 진열하는지, 또 조명은 왜 중요한지, 색깔은 어떠한 요소가 미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참 미처 신청을 못했는데 나도 그래도 전시는 어떻게 하고 상품 진열은 어떻게 하고 조명은 어떻게 바꾸고 또 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쪽에는 좀 어떻게 신경을 쓰면 좋은지, 그런 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 네토시장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후 3시 철이와 함께 7080 음악여행 순서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가게 잘 나가게 찾아가는 컨설팅, 우리 네토 전통시장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잘 팔리는 상품은 이유가 있답니다. 잘 팔리는 가게, 돈 잘 버는 가게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컨설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장사 액션 스쿨 우정희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토시장 굉장히 방송 시작하는데 춤도 춰주시고 굉장히 즐거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장사 액션 스쿨의 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사 액션 스쿨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사 액션 스쿨이라고 하는 건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장사한다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략이나 실행을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것들을 저도 장사를 한 8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학교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장사에서 어떤 전략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어떤 전략을 하고 그걸 실행으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네토시장 우리 상인분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시면서 네. VMD 컨설팅을 하는데, 네. 과연 이 VMD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전시해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품이라는 거는 팔리는 고객들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이문이 남는 그렇게 상품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 어떨 때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어떤 매장에 가면 같은 상품인데도 좀 비싸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 보이거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그렇지만 가격 대비 어떤 거? 가성비가 좋은, 더 좋은 상품을 원하잖아요. 그게 비주얼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MD는 보여지는 마케팅, 점포에서 팔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토시장에서 좋은 물건, 값싸고 좋은 물건, 신선한 제품을 다 와서 마련을 해서 소비자분들께 판매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잘 전시하고 잘 보이게 하느냐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우리가 이제 고추를 담을 때도 혹시 바구니가 다 일률적으로 빨간 바구니이실 수도 있고 또 일률적으로 파란색 바구니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채 종류별로 포인트를 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고추를 파는데 그 위에 빨간색 고추 하나가 딱 놓여져 있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더 끌리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시각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시각적 마케팅, 우리 V&D 네. 의 요소에 대해서 좀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V&D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색깔, 우리 매장에 어떤 색으로 했을 때 매장이 돋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색으로 비춰졌을 때 고객들이 안심을 하는지, 또 어떤 색으로 비춰졌을 때 상품이 가장 돋보이는지가 있습니다. 그런 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명은 제품의 상품의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치를 더해준다? 네, 어떠냐면 조명에 따라서 간접 조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직접적인 조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조명에 따라서 색의 온도예요. 네. 색의 온도, 조명 색깔의 온도에 따라서 매장의 상품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아니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시로 들어준다면 생선 가게의 갈치는 은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노란색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보일까요, 생선이? 갈치가 누리끼리 해 보이겠죠? 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사시겠죠? 아, 구워졌다고? 왜냐면 노라니까 오래됐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농담 삼아 제가 구워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란색 조명을 비추면 갈치가 은색이 반짝반짝반짝 거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누렇게 오래됐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흰색 조명으로 이제 갈치의 색깔을 더 돋보이게 해주시는 거죠. 네네. 또 조명도? 그리고 조명이 있고, 예. 세 번째로 POP가 있습니다. POP는 뭔가요? 네, 요즘에는 고객들이 말을 많이 섞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젊은 세대는 가격만 보고,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가버려요. 네. 그런 경우가, 왜냐면 시장에 오면 물건을 무조건 사게 만들려고 꼬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객이 먼저 얼마예요 물어보게끔 만들어주는 게 POP예요. 특히 네. 미끼 상품에는 POP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미끼 상품이 이게 가격이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나 필요했는데 되게 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날 히트할 상품들이 있다면 그 상품의 가격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세일이라는 문구를 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판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판매자. 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POP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파 세일이 됐던, 아니면 네. 오늘 정말 물 좋은 게 왔던, 네. 신선한 것이던, 어떠한 가격 요소든 이런 거를 손님들이 네. 사장님이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그럼요. 직원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또 문의도 하고 사갈 그렇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가격의 기준점은 다 다릅니다, 소비자마다. 어떤 분은 10,000원이 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10,000원이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물건을 봤을 때 신선하면 10,000원이라도 싸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네. 물건이 안 좋을 때 10,000원이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을 붙여놨을 때 가격을 그래서 유동적으로 계속 바꾸셔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쓰고 지울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때 만약에 쓰고 지우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세일 상품이라도 항상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일가로 파시는 제품들은 써 붙여놓으시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안테나는 고객은 손님을 한 명 잡아놓으면 다른 손님이 자연적으로 뭔가 싶어서 서 있습니다. 저희도 그 네토 시장에 이렇게 오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네. 매대에 손님이 서 있으면 네. 손님들이 꼬여요. 맞아요. 여기 색깔을 알리면서 네. 우리는 이런 매장입니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같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발걸음으로 시야를 양쪽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한쪽 방향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쪽으로 걷는다고 해서 오른쪽만 보시지 않아요. 네. 양쪽을 다 보시면서 걷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기는 오늘 뭐가 나왔는지, 매일 오시는 분이면 네. 뭐가 나왔는지 다 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시고 신상품이라고 뭔가 이렇게 놔두시거나
아니면 새로 물건을 떼오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주 바뀌는 것들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바닷가에서 바로 왔을 거라고는 다 생각을 하지만 납품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 꽃게인지 궁금하죠. 네. 혹시 꽃게 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세요? 서해 바다 쪽에서 그렇죠. 나오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거든요. 서해 바다 중에서 지명이 들어가면 더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아, 어디 산인지. 네. 그래서 똑같은 국내산인데도 어느 지역 꽃게인지에 따라서 맞다 거기 꽃게 거기 가면 간장게장이 유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특히 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쌀 보시면 이천 쌀인지 여주 쌀인지 다 중요하죠. 그런 쌀에 대한 왜냐면 수분量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쌀들이 어떤 지역명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품종이 다르다는 것들을 고객들이 알아요. 그래서 콩도 어디 콩이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 콩 산지에서 오는 거고 고추하면 생각나는 곳 어디세요? 고추 청양. 그쵸. 청양고추. 네. 매운 거. 그런데 청양에서 고추 농사를 가장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추 농사를 짓지만 청양고추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던가 말리는 방법이 좀 조금 다르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POP를 세워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 지금 쌀도 얘기를 했는데 네. 과일, 네. 야채 가게의 경우에는 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야채는 요즘 이제 마케팅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야채는 이제는 너무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아요. 가족 단위가 집에 4인 가족이라고 할지어도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들은 한 명 내지 두 명인 거예요. 너무 적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소분하셔야 돼요. 소분. 네, 소분하셔서 작게 판매를 하셔야 돼요. 저도 적극 공감입니다. 네, 요즘- 저도 많은 거는 못 사요. 왜냐면 그쵸? 3분의 2 이상은 버려야 되고 맞습니다. 어떨 때는 전부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찬도 조금만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파시는 거 만약에 고추 보통 마트에 가시면 고추가 7개에서 1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0원에 파시는 거예요. 1,000원, 1,200원 정도. 한 7개 정도. 그런데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차피 많이 사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자주 쇼핑을 하고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판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단 만약에 대파를 만약에 판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를 하나를 놔두시고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반쪽짜리 그렇게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초록색 제품들은 파 라인 초록색 계열은 초록색 계열로 묶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더 이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일이랑 채소랑 조금 구별이 되잖아요. 과일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네. 아무래도 알록달록하고 그렇죠. 채소는 아무래도 좀 다 파랗잖아요. 네, 파란색이 많고. 파란색끼리 모여있으면 약간 시들한 게 있어도 티가 별로 안 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색깔이 노란색 계열에 있는 빨갛고 노란색 계열에 있는 옆에 채소가 딱 있어버리면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 색깔로 아니면 바구니 과일 밑에 같이 있는 색깔이 다른 거이면 보색 계열이면 예를 들어서 뭐 감 밑에 감에서 따온 그 잎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개를 이렇게 배치해 놓거나 종이를 그 밑에다가 놔두거나 하면 보색 계열로 해서 더 신선해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네. 혹시 포도는 어떤 조명이어야 될까요? 포도. 포도는 좀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아주 진한 것도 있고 네. 좀 파란 청포도도 있는데 네. 보통 우리 검정 검정 포도. 포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검정 포도가 신선해 보이려면 흰색 조명이에요. 아, 더 그래요?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시각적으로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는 이제 보통 이제 초록색 계열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노란 조명이 필요한 건 빨간색 계열의 과일들이고요. 만약에 초록색 계열에 있는 친구들은 노란색 조명보다 흰색 조명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도 종을 구별해서 판매를 해야지만
조명 쓰기가 가치를 더 있게 보이려면 그렇게 조명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포도는 어디 여기 초록색 계열에 가서 네. 다시 부스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파랗게 보이게 또 진하게 까맣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상품을 진열을 할 때도 네, 색깔이 좀 유사성이 있는, 맞습니다. 예, 파란색 계열은 파란색 계열대로, 검정색은 검정색대로 이렇게 모아놓는 게 오히려 더 파란색하고 검정색은 약간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고요. 네. 만약에 약색 가게일 경우에는 예. 초록색일 때는 흰 조명, 아,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 과일일 때는 노란 조명을 써야 되겠죠. 네. 특이한 과일, 포도 같은 경우는 흰색 조명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노란색 조명이 위에 다 있어. 그런데 포도를 이제 박스에 떼왔는데 이건 어떻게 팔지 그러면 별도의 조명을 바로 위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스탠드 조명이 요즘 집게로 되어 있는 스탠드 네. 조명 되게 많잖아요. 충전식도 많아요. 네, 별도의 그렇죠. 전기선 필요 없는 것들이 네, 많고. 그런 조명을 포도 위에다가 싸주시면 포도가 더 가치 있게 보이신다는 거죠. 네. 지금 또 이제 야채, 과일, 얘기, 건어물 얘기도 들어봤는데, 우리 신발이나 네. 그 옷가게, 의류, 네. 아니면 또 이제 공산품 팔고 네. 이런 데는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선호하시는 컬러가 있으신가요? 옷 저는 좀 하늘색 계열이 좀 좋더라고요.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 네네. 좋은데 보통 여성들이 보통 남성분들이 요즘 자켓들을 많이 입는데 남성분들은 파란색 계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파랑이 쿨톤이 있고 웜톤이 있어요. 약간 노란색 빛이 나는 이제 파란색 계열이 났고 이제 조명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약간 똑같은 파란색인데도 예를 들어서 청량감이 넘치는 그런 파란색이 있어요. 민트색 같은 그런 파란색이 있는데 그 계열로 해주는데 보통 여성들은 중년의 여성들은 저도 그렇지만 점점 검정색을 찾게 돼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알록달록한 건 너무 예쁜데 네. 겉옷이 알록달록하게 입는데 안쪽에 옷은 거의 다 검정색이에요. 네. 바지도 그렇고 네. 그런 이유들이 이제 옛날의 모습과 지금이 중년이 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사실 이거 안 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별제하는 금액들, 별제하는 제품들을 보면 다 검정색 옷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들을 밖에 기피하는 것들은 화려한 옷들을 해주시고 들어오면 똑같은 유사 상품이 안쪽에 검정색을 진열해서 컬러 진열로 바꿔주시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떠냐면 동선을 만들 때 앞에서 빨갛고 노랗고 화려한 옷들을 하면 포인트를 잡잖아요. 네. 그러면서 디자인을 보게 돼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검정색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손님이. 그러면 검정색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는 매대 제일 안쪽에다가 검정색을 배치하다 보면 별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검정색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컬러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 검정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컬러 진열이 가장 좋고요. 그 컬러 진열에 따라서 고객들이 많이 나눠져요. 자기가 저 흰색만 있는 분들은요, 흰색에 가서만 딱 서요. 그렇군요. 네, 파란색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우선 파란색이 가장 그렇겠죠. 쓸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이 디자인은 다 다르지만 파란색 계열로 놓으면 정리정돈이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데 컬러별로 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구나. 그 대신 이제 바지 라인과 상의 라인은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진열을 해주신다면 컬러 진열이 가장 돋보이는 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건어물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수산물 가게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건어물 같은 경우는 황태 같은 경우에는 노란 조명, 노란 조명. 멸치 같은 경우에는 하얀 조명. 그 하얀색이 있으니까 네. 은색이 있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그게 더 돋보이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황태 같은 경우에는 신선해 보이는 거죠. 황태는 원래 노란색이니까. 원래 노란색이니까 노란 조명을 주면 더 맛있어 보인다. 더 맛있어 보인다. 네. 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색이 노랗게 되면 오래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쩌들었다고 하죠. 보통.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멸치는 무조건 흰색 조명이셔야 돼요.
그래서 황태랑 견과류죠. 땅콩이나 이런 부분들 노란색 조명. 네. 같이 견과류를 쓰실 때는 그런 조명을 쓰시면 좋겠고, 또 한쪽 분에는 이제 흰색 분으로 멸치, 다시마, 미역 이런 건 흰색 조명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왜 식육점 하면 빨간 조명이잖아요. 네. 또 우리 네트 시장에는 그 정육점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 음식을 판매하는 상점도 많아요. 가게가 뭐 전집도 있고 이쪽에 우리 뭐 족발집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만두집도 있고 이런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들도 많은데 네. 음식에는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음식은 일단은 이 매장에서 지금 음식 매장들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을 가장 많이 쓰시기는 해요. 음식 매장들은. 주로 붉은 계열인가요? 네, 그러면? 붉은 계열을 많이, 왜냐면 식욕을 돋는 색깔들이 새 색깔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조할 수 있는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강조가 굉장히, 노란색, 검정색 하면 강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실내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안심. 그렇군요. 네. 보통 초록색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두부집. 그런데 두부집에 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신선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두운 초록색을 쓰시면 이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겁고 네. 그 쓰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초록색 중에서 스타벅스처럼 진한 색깔을 쓰시면. 그런데 스타벅스는 쓴 커피를 팔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연상하기가 다른 건데, 그래서 초록을 이제 파사드를 만들고 초록색 간판을 만드신다고 해도 조금 밝은 색깔로 초록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요즘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쓴 색깔들 있죠. 네. 그런 색깔들을, 프랜차이즈 색깔들을 뽑아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색을 뽑아서 내 간판이나 현수막에 응용을 해주신다면 좀 색깔은 도면이 될 것 같고, 떡볶이는 그러면 조명을 어떤 색깔을 써야 될까요? 빨간색? 네, 빨간색 조명이 아니라 노란색 조명. 노란색. 네, 튀김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노란색 조명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떡볶이 취급하시고 네. 빨간 오뎅 튀김 취급하시는 데는 노란색 조명을 쓰시면 좋다. 네. 튀김도 커버하고 그렇죠. 빨간색 떡볶이도 더 맛있어 보인다. 그런 또 과학이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열을 할 때도 스텐으로 깨끗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스텐을 되게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나오면 세척이 가능한 라탄 바구니들이 있어요. 그래요? 요즘 소재가 너무 잘 나와서 세척이 가능한 라탄 바구니가 있어서 스텐 바구니 안쪽에다가 바깥쪽에다가 라탄 바구니 놓으면 튀김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겠죠. 진열로 없어. 네. 그러니까 면출이나 진열이 같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제 뭐 사진을 찍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나 튀김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튀김도 이제 우리가 진열할 때 일자 진열도 있는데요. 새우튀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만들어서 세워서 진열을 하시면 훨씬 더 먹기 더 바삭해 보이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한번 진열을 하시고, 김밥집 중에서 김밥집은 잘 안 보이진 않지만 김밥집의 단면을 보여주시면 김밥이 좀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맛깔스럽게 보이게. 네, 그래서 단면을 보여주시는 꼬마 김밥으로 뭐 성인갑부에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단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런 이유들이 김밥이 이렇게 알차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김선생가 김밥집의 정보, 김밥 정성 한줄 이제 김밥 김선생 그런 데도 보면 단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자기네들 김밥이 싸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기네들이 단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효과를 알려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네. 진열이라는 말씀도 쓰셨고 연출이라는 말도 쓰셨는데 네.
그 같은 말 아닌가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디스플레이 영역 안에는 연출과 그리고 진열이 있는데요. 진열은 대표님들이 물건을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거냐면, 연출은 고객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보여주게끔 만들어주는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앞에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연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판매도 하지만 거기 앞에서 얘네들이 신제품이구나 하고 알고 들어가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연출이라고 하고, 얘네 신제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네 라고 보여주고, 그리고는 안쪽에 들어가면 진열 상품이 벽면에 차여져 있죠. 그런 게 진열인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진열과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매대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쌓아놓기도 해야 되고 보여주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눕혀서 진열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세워서 진열하시는 게 눈에 더 잘 보이시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한 부분을 연출을 아니면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연출을 해주셔서 섹션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그럼 우리 앞에 보이는 금산인삼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쪽에는 그 진열과 연출이 같이 섞여 있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저 진열도 다 진열만 되어 계시는 상태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맨 윗공간 있죠. 꿀이 있던 공간. 꿀이 있는 공간. 어차피 꿀은 어차피 판매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산 인삼을 만약에 보드나 이런 것들로 하나 보여주시는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네. 또 부가적으로 이제부터는 까만 봉다리를 쓰지 못한다면서요? 네, 이제 11월 24일부터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매장 내에서 재활용 이제 봉투만 허락을 해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봉투가 나가야 되고 0.5mm 봉투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재고가 갖고 계시는 부분들은 빨리 소진하셔서 네. 추가적인 구입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통시장 부분에서 장바구니 그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이슈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네. 뭐 1년의 계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든 까막 봉다리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재활용 봉지는 24년까지라고 해요. 네. 근데 재활용 봉투 자체가 금액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 상인들이 조금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드리지만 우리도 소진되면 드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장바구니를 갖고 오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혜택을 주시거나,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후세대의 환경을 위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겨울인데 별로 춥지 않아요. 네. 그런 이유가 비닐봉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하고요.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이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우리 네토 시장에서 이러한 전시, 진열, 또 조명,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VMD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을 이제 하시는데, 현재 10개 점포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벌써 오늘 9개를 벌써 또 부탁 숙제를 다 하시고, 이제 1개 점포가 남았고요. 또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혹시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우리 상인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우정희 대표님이 아주 현장감 있는 조언들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게에 맞는 조명, 그다음에 POP, 진열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조언을 해 주실 거고요.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인의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우리 이제 찾아가는 VMD 컨설팅을 하고 계신데 VMD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할까요? 매장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늘 찾아오잖아요. 소비자들이 찾아오는데 이걸 봅니다. 주인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매장에 신경을 쓰는지. 매장을 신경을 쓰면 상품이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볼 때마다 여기는 잘 되는 매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들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고객 주인이 돈은 벌리는데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객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나 그 매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매장이고요. 현수막 같은 거 색이 바라면 매장도 색이 바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해가 많이 드는 쪽에 계시는 매장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출력물 중에 좀 다른 해가 바라지 않는 출력물들이 있어요. 현수막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솔벤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시면 햇빛에 바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먼지만 닦아주면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응용하셔서 매장에 대한 부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즌마다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잖아요. 상품도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듯이 네. 매장의 연출도 여름과 겨울이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해주시고 봄이면 봄처럼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계절감 있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 매장은 시즌에 강한 매장이고 늘 움직이는 매장이고 생동감이 있어서 살아있는 매장이라서 고객들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매장이지만 네, 가게의 이미지를 팔고 그럼요. 바로 사장님의 이미지를 하는 팔아라. 거죠. 네.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전통시장은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면 그 매장 점주님들은 너무 다 착하세요. 다 착하시고 속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못 주셔서 막 그러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그냥 표정이 없으시니까 그게 친절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한번 웃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건네시는 것들도 들어주신다는 느낌만 들어도 고객들한테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진열적인 시각적인 진열 부분도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교체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시니까 그런 부분들 포인트 하나씩 잡으셔서 한 개씩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하고 내일 미처 컨설팅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상인의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꼭 컨설팅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요. 대박 나시고요. 혹시 대표님 오늘하고 내일도 컨설팅을 못 받으신 분들 네. 차후에라도 네토시장에서 좀 컨설팅 부탁드리고 그러면 전화 사장님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네토시장 이렇게 또 서울에서 와보시니까 어떤가요? 네토시장 그래도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노력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활동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매장이 한 명 한 명 이제 뵈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요. 조금 더 브랜딩 요점을 조금 갖고 계신다면 좀 더 네트시장에 관광객들이 오면 이 시장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브랜드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매장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매장 한 분 한 분. 근데 통일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팜플렛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장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잠깐 컨설팅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제는 1인 가구에 뭔가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나 어쨌든 원재료를 파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으시니까 먹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는 약간의 네. 이제 전단지나
아니면 A4 용지에 복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백화점 못지않는 그 매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재래시장에 오면 신선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는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물어봐요. 네. 어떻게 해 먹고 뭐를 넣고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리고 요즘 레시피 너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고객들은 이 제품을 파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친절로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말씀을 투명하셔도 그렇게 친절스럽게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따뜻한 시장으로, 매장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 소중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우리 내토시장 우리 점주분들, 사장님들을 위해서 또 색, 조명, 또 POP, 또 전시 진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좋은 컨설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